네,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TV 토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힐러리의 굳히기가 될지 트럼프가 뒤집기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내일과 19일 있을 두 차례 TV 토론회는 미 대선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네, 대선 막판 변수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첫 TV 토론 이후 일단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부터 좀 전망을 짚어주시죠. 예. 1차 대선 토론 이후 판세는 확연하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거의 8월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 확 차이를 벌였던 것과 같은 상황으로 벌어졌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선에 승리할 확률이 1차 토론 전에는 51%로 잡혔는데 지금은 80%가 됐습니다. 1차 토론 때 그 큰 효과를 보았고 그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2차 토론에서부터 뒤집었거든요. 남은 두 번의 토론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차, 3차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2012년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했듯이 1차 토론회에서의 잘못한 거를 확 메울 좋은 이제 활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세팅에서 과연 이 트럼프 후보가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또 대통령감이다, 인품을 갖췄고 차분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히스패닉계가 흑인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캐스팅 보트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패닉계의 표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번 2016년 대선이 이전 대선과 다른 것은 흑인 유권자보다 히스패닉계 유권자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전체 유권자에서 백인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62%인데 그 다음이 히스패닉 유권자입니다. 약 17.4%를 차지하고 있고 흑인 네. 유권자가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팍스뉴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1차 대선 토론이 있기 전부터 약 3대 1의 비율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1차 토론 때 사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예전 네. 발언에 뭐 미스 유니버스를 보고 알리시아 아마차노 그 미스 유니버스한테 뭐 미스 돼지다. 예. 또 다른 히스패닉계 여자 근로자들한테 미스 가정부다. 네. 사실 두 번째 발언이 어떻게 보면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더 화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민을 와서 열심히 일하는 자기의 어머니, 여동생, 부인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비단 히스패닉계 여성 유권자들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네네. 히스패닉의 남성 유권자들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서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말 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히스패닉계를 살펴봤는데 또 하나 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러스트벨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오하이오주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누가 승기를 잡고 있는지 오하이오는 1차 대선 토론 이후로는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했다가 지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 뉴욕타임즈 기사에 나왔다시피 오하이오가 더 이상 이 미국의 대선 판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스윙 스테이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하이오주의 이런 인구 유동이 더 이상 이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백인 근로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화당 쪽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에는 항상 처음이 있고 모든 기록은 깨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1960년 이후로 한 번도 오하이오주를 승리하지 않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없었는데 2016년이 아마 처음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밖에 좀 변수들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두 후보 모두 매력 포인트가 크게 없다는 점 때문에 부동층의 표심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예,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부동층이 이제 작게 잡아서는 9%, 네. 많게 잡아서는 30%까지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재밌는 것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네네. 미국 사람들은 대개 자기 집 앞 잔디밭에 이 집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뭐 도널드 트럼프, 2016년 대통령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하도 양 후보가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네네.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팻말을 붙여놓고 2016년 대선 뽑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페이스북에 계속 돌아나고 있는데 네. ABC 뉴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1차 대선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1차 대선 토론 이후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64%로 이전보다 5% 증가하였고 클린턴 후보는 비호감도가 53%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위키리크스의 설립자로 유명하죠. 줄리언 어산지가 이제 공개를 예고를 했습니다. 힐러리 파일 이것도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사적인 이메일을 쓴 거 33,000건에 이르는 사적 이메일 스캔들을 공개하겠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어떤 정치적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힐러리 클린턴이 과거 남편 빌 클린턴이 알칸소에서 주지사를 할 때 또 대통령으로 있을 때 여성 추문이 나왔을 때 아내로서 자기가 그 추문을 막는데 앞장섰다 이런 기록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여성과 아내를 보호하는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는 후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자료가 공개될지 네. 좀 거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부각된 이슈가 이제 허리케인 매슈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프로그램 전에 보도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태풍 때문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금 태풍 매슈가 최고 5단계 중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태풍으로 네. 118년 만에 가장 폭발력 있는 태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하필 그 피해 지역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들입니다. 네. 플로리다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태풍 매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오바마 행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층이 지금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지지도가 하락할 수가 있고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지지 철회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이 태풍 때문에 난리가 났기 때문에 네. 그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이 첫째는 유권자 등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미국은 유권자 등록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런 선거 캠페인에 대한 그런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렇게 한참 치고 올라오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이런 모멘텀이 사그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1차 토론 때 참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논란을 조금 잠재운 것 같긴 한데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혈전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1차 토론에서 90분 동안 아주 꼿꼿이 당당하게 서서 나는 건재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스태미나라는 얘기를 꺼냈을 때 단박에 그것을 반박한 것이 유권자들이 어떤 우려를 잠재우는 데 큰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말이죠. 이 오바마 케어를 미친 짓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예. 뭐 다음 날 바로 번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든든한 아군인 오바마 대통령의 비판을 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예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대선 대책본부에서는 진화에 나섰고 아직까지 큰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를 좀 더 살펴보자면요. 지금 소득세를 18년간 한 푼도 안 냈다.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이제 사업 손실을 이제 세금 내는 것으로 이제 메웠고 거기에 대해서 20년 동안 어떻게 세금 한 푼을 안 냈느냐에 대해 비판을 했을 때는 공화당 측에서는 이거는 합법적인 조치였다. 오히려 미국의 잘못된 세금 제도를
적절히 이용한 그런 사업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방어에 나섰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은 20몇 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한 번도 안 했다.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했다. 나 같은 아웃사이더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런 피치를 올리는데 아무래도 큰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2차 대선 토론회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제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1차 TV 토론에서 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십니까? 대통령 후보에 나서기 전에 한 발언과 네.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서 캠페인할 때 발언과 또 막상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100%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2012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지지자들, 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란이 허튼 짓을 하면 미국은 이란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강경 발언까지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핵 협상에 협상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후보들이 이런 강경 발언을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강경 정책으로 꼭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또 비록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북 강경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그 남편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후보자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실질적인 대북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 그 틈새를 한국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미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북 정책에 더해서 뭐 한미 FTA나 한반도 정책 자체도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FTA라든지 다른 자유무역주의를 트럼프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스트벨트에 해당하는 오하이오, 위스콘신, 아이오와 이런 데에서의 그 유권자들의 그 표심을 사로잡아야 하니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어떤 경제 정책을 취할 거냐 이것이 후보 시절의 발언과 100%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리 가정하기보다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해당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해당 국가들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 대선 관련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